견디면 되겠지. 아니요. 견디실 동안 세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갈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들은 정말 이 시점부터 내년 5월 전까지 무조건 저는 파셔야 된다 생각 들어요. 10월 15일 드디어 정부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전역 수도권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네요. 대출은요 사실상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이번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그다음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빌딩 시장에 왜 지금 들어와야 될 타이밍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LTV가 70%에서 40%로 줄고요. 그리고 DSR 스트레스 금리, 이것도 3%로 강화가 됐습니다. 10월 17일 대책 이전에는 매매가 10억인 아파트를 7억을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월 17일 이후부터는 7억 대출이 4억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비용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는 전세 대출 받은 거를 그대로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이렇게 숨통이 콱 틀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주택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집 못 사겠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조그만 길은 있어요.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좋은 길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무주택자들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대출, DSR, 장기부여, 특별공제 다 막히고 없애고 막 틀어막고 있지만, 그래도 요만큼의 빛이 뭐가 남아있냐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LTV는 아직까지 60에서 70%입니다. 디딤돌 대출, 특례 모기지론, 요건 아직 살아있어요. 금리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낮게 적용이 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대출 정책이 나왔을 때는 뭐한 짓이야, 너무 막는 거 아니야, 무슨 나라가 너무 이거 통제를 한다,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세세히 이렇게 짚어보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길은 열어놨더라고요. 요 실수요자들은 길은 열어주되 나머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1주택자 포함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 하려면 현금으로 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들은 이 기회를 빌어서 꼭 주택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슬슬 우리가 규제를 막을 대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풍선이 점점 눌려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바람이 셀까요? 아니요. 응집돼 있습니다. 제 예상에는 3개월 예상합니다. 이 규제로 인한 영향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뻥 하고 시장이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는 반드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거 누리시고 먼저 지금 금매로 나오는 것들 잡으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1주택자님들 한번 볼까요? 1주택자들은 사실상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힘든 게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LTV 40%, 신용대출 안 돼, DSR 강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보면 더 이상은 매수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대출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주택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 못 사겠어요. 사시면 됩니다. 대출 활용 없이요. 대신 두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금 중과까지 맞고 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 이 현금을 과연 주택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이 현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리밸런싱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마지막에 몰리던 규제를 계속 당하다가 끝에 항상 오는 것은 어디였냐면 빌딩입니다. 빌딩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걸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변동이 없습니다.
수익형 건물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나라 망가집니다. 그래서 규제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이나 대출 부분이 굉장히 주택보다는 좀 자유롭죠. 그래서 건물 쪽, 빌딩 쪽으로 많이 넘어오실 수밖에 없는데요. 1주택자이신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위로 올라갈 구간이 없다, 주택으로서. 그러면 이 금액을 빌딩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분들입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이죠. 다주택자들입니다. 지금 1주택자 마찬가지로 LTV 40%로 줄여진 건 똑같은데 플러스 지금껏 우리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줬죠. 근데 드디어 26년 5월부터 다시 재시행됩니다. 우리가 5월 9일까지가 유예기간이거든요. 26년 5월 9일. 그 전까지 기존의 2주택, 3, 4주택 다 파시는 걸 권장드려요. 2주택자는 기본 세율 플러스 20% 중과합니다. 3주택자는요 플러스 30%입니다. 저 지금 소름 돋아요.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개인명으로 매입을 하시고 매각을 할 때 양도세가 45%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법인은 22%로 준다라고 말씀드려요. 법인세로 인해서. 근데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좀 쉽다고 생각하는 주택을 투자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주택의 양도세가 지금 플러스 20%, 플러스 30%면 뭐하러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60%에서 80%로 상향이 되었고 이것도 세금 관련되어 있죠. 양도세도 지금 다주택자들은 20% 30%씩 올려서 다시 시행이 될 겁니다. 세수는 계속 걷어질 거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기간이 올까요? 아니요. 당분간 안 올 겁니다. 네, 견디면 되겠지. 아니요. 견디실 동안 세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갈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들은 정말 이 시점부터 내년 5월 전까지 무조건 저는 파셔야 된다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포 하나 있고 압구정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 팔아야 돼. 뭘 팔아야 돼? 미치겠어. 이러면 저도 헷갈려요. 근데 저는 압구정이 지금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압구정을 들고 가시고 반포를 파셔라라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 압구정 하나 들고 있고 반포 하나 들고 있고 또 잠원동에 뭐 하나 들고 계시다. 그럼 잠원동부터 떨구셔야겠죠. 그렇게 입지를 찾아서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빨리 팔세요.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던져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파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파는 거 이거 현금 어떻게? 이거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어요? 주식 하시겠어요? 코인 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초이스를 하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 부동산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빌딩 시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택은 앞으로도 규제가 계속 일어날 거고 더 이상은 상향이 어렵지 않을까. 주요 지역도 마찬가지. 압도적인 반포 주공, 압구정 현대 아니면 사실상 앞으로는 급등,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혜택도 사라지니까 앞으로 세금이 더 오른다고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똘똘한 1주택만 남기고 빌딩 시장으로 빨리 넘어오자. 그리고 이미 빠르신 분들은 빌딩 투자에 넘어오셔서 이미 계약을 치르셨어요. 잔금 전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집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빌딩 시장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약을 좀 치러 놓으시고 하반기쯤에 우리가 계약 잔금을 치르시든 이렇게 하시면 금리 영향도 잘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10월 15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대출은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아니시면 빨리 그래서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셔서 대출을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비주택 LTV가 40%라고 하잖아요. 근데 빌딩 시장, 법인 구조는 아직까지 굉장히 유연합니다. 세금이나 이런 대출 규제를 법인에 위한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중소형 건물들의 방어력, 성수, 강남, 용산, 그다음 여의도, 영등포
이런 지역. 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주택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평당가만 따져봐도 아직까지 많이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약 치르시고 하반기에 잔금 치르시라고. 그 이유는 금리 인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건물은 더더욱 관심을 받을 거고 더 집가는 오를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시기만 보면요, 거래가 절벽이다, 진짜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동성이 회복될 때는 바로 분화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좋은 입지의 건물들은 반드시 다시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저는 내년 곧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사라. 그리고 1주택자들은 빨리 좋은 똘똘한 한 채 주택을 선점해라.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너네들의 그 구조를 빨리 구조 전환을 해라. 이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금 흐름이 많은 분들을 위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실수요자 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위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막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길이 열려 있는지, 또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를 확보해 보시고 앞으로 빨리 나가셔야 돼요. 네, 정부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주실 사항 있으시면 여기 댓글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